끝으로 잡고 여기를 사이를 분할로 들어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긴 장대 하나만 나오고 시그널이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요렇게 나오면 여기 가운데가 거의 보면 고야보다 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튼 가운데 정도를 1차 또는 고야를 갖다가 1차로 두고요. 이 끝 지점을 갖다가 2차로 두면서 여기를 분할로 이렇게 예약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횡보입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럴 때 L이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고야 라인이 또 똑같이 이렇게 움직일 거거든요. 그러면 고야에서 1차고 그 다음에 가장 낮은 부분을 갖다가 2차로 이렇게 해놓고 요 사이를 분할로 하라. 이게 그냥 진입 방법 끝.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익절입니다. 익절은 어때요? 프리미엄 차트 기준으로 자 P라고 할게요. 프리미엄 차트 기준으로는 L 기준으로는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자, L 기준 빨간색입니다. 그죠? 익절 라인이죠. 그 다음에 스마트 차트. 스마트 차트는 녹색이니까. 자, 스마트 차트는 녹색 배경이 있으면 여기 상단 배경이 익절이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스마트 차트에서 그 다음에 녹색. 자, 또 프리미엄 차트에서 S 기준은 녹색이 익절입니다. 자, 지금 익절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익절. 자, 그 다음에 스마트 차트에서는 빨간색이 되겠죠. 스마트 차트에서는 빨간색의 배경의 아래쪽, 여기가 하단이 익절이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4번 손절입니다. 4번 손절은 얘랑 반대. 그죠? 반대하면 색깔 뒤집으면 되겠죠? 이렇게 반대로 그냥 손절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찍으실 분은 찍으시고 제가 지울 거예요. 다. 네. 자, 제가 비켜야 되죠? 제가 필요가 없죠? 네. 자, 요렇게 그냥 딱 정리만 하십시오.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요것만 여러분들이 반복하고 가리킬 때도 이것만 가리키세요. 딴 거 어려운 거 가리키지 마시고.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또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판단할 때가 바로 지지를 찾는 거냐 저항을 찾는 방법입니다. 자, 지지라는 건 아래쪽에 땅이 이렇게 있다면 더 이상 많이 밟아서 그냥 평평해지는 그런 걸 갖다가 지지라고 그냥 우리가 비유를 든다면 캔들이 아래쪽으로 꼬리가 이렇게 생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캔들이 있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짧아지잖아요. 이렇게 짧아지면은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항 같은 경우는 반대가 되겠죠. 꼬리가 위로 하나가 뭔가가 딱 솟구쳤는데 그 다음 캔들이 여러 개가 계속해서 뭐가 나오긴 나오는데 아무리 지가 뚫으려고 해도 여기보다는 더 이상 뚫지 못하는 캔들이 최소 3개 이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수익을 더 갖고 갈까 말까를 판단할 때 캔들이 이만큼 됐는데 이 고점을 못 뚫었네? 그럼 너는 그냥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판단하시면 되고 이렇게 더 떨어질까 말까 내가 여기서 현물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할 때 이런 꼬리들보다 더 이상 저점이 낮아지는 게 없다면 이제 사도 되겠구나라고 판단하셔도 된다는 거죠. 대신 다음 꼬리가 이런 게 갑자기 여기보다 더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럼 이거는 또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왜? 또다시 떨어졌다는 건 세력들이 다시 한번 더 떨어뜨리려고 테스트한 거거든요. 그러면 추후에 당장은 이렇게 반등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 또 떨어질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존에 한번 딱 떨어졌던 긴 꼬리 같은 걸 찾아가지고 그 꼬리보다 더 떨어진 게 있느냐 없느냐 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지저항 역할을 찾아서 내가 더 올라갈지 떨어질지를 판단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또 스코어 차트를 제발 좀 묻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물으셔요. 그죠? 네, 스마트 차트, 스코어 차트를 제가 한번 또 더 알려드리면 예를 들어 스코어 차트가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있다라고 칠게요. 그리고 만약에 시세가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뭐 있다라고 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코인 가격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왜 올라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게 이제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자, 스코어 차트는 우리가 어찌 보면 2일 차트와 3주 차트를 좀 크게 보면 조금 다르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일 차트는 뭐냐면 이 파란색이 추세가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상승 추세라고 했습니다. 점수 추세
소위 말해 점수가 올라간다. 점수가 떨어진다 그러면 하락. 그리고 점수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 횡보. 이게 그냥 끝이에요. 시세가 어디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2일 차트에서는. 2일 차트. 만약에 예를 들어 지금 제가 분명히 상승이라고 했는데 빨간색 시세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빨간색보다 파란색이 밑에 있잖아요. 그래도 상승이에요. 그래도 상승이에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추세가 중요합니다. 추세. 요렇게 추세. 이 빨간색의 시세가 위에 있다 밑에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2일 차트 기준으로는. 그래서 이걸 이제 유념하셔야 되고요. 자, 근데 이제 3주 차트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3주 차트는 빨간색이 만약에 기준으로 만약에 파란색이 어떤 모양이든 위에서 형성되면은 상승. 예. 밑에서 형성되면 하락. 단순하게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3주라는 갭이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한 달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요 모양이거든요. 현재 요 모양에 있어요. 그럼 뭐냐, 한 달 이내에 지금보다는 가격이 조정될 거다, 하락할 거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비트코인이 막 올라가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한 번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 때 올라가더라도 여튼 한 번은 조정받는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 비트코인 이 스코어 차트가 빨간색보다 위에 있으면 아무리 네가 밑에서 놀더라도 결국에는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예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주 차트는 금액이 얼마까지 갈 거야를 이제 찝는 것보다 방향성을 알려준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는 말이고요. 2일 차트는 위에 있든 밑에 있든 빨간색보다 어디 있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점수가 올라가고 있으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점수가 떨어지고 있으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횡보 같은 거 할 때는 얘가 올라가는 거야 떨어지는 거야 애매할 때는 저희가 1점당 0.04%의 변동률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고점, 요 횡보 중에도 이 고점과 저점이 있을 거잖아요. 고점이 예를 들어 100점인데 저점이 80점이에요. 예를 들어. 그럼 여기 20점 차이거든요. 그러면 20점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428. 0.8%의 변동률이니까 얘는 횡보예요. 큰 변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횡보일 때는 얘가 올라갈 거야 떨어질 거야 알 것 같으면 그 횡보의 어떤 스코어 점수와 가장 높은 것과 가장 낮은 걸 점수 차를 해가지고 곱하기 0.04 하시면 대충 횡보 중에 변동률이 대충 어느 정도 되겠다. 이렇게 그냥 판단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추세 횡보일 때는 몇 프로 정도 변동을 주겠냐. 근데 너무 작은 변동을 주면 뭐 굳이 거래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초보분들한테도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얘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일. 이거는 언제 쓰느냐 하면 진짜 현물 기준으로 뭐 저점이라든지 뭐 이런 걸 이용해서 푹 떨어질 때 쓴다든지 그럴 때 활용하시면 되는 거지, 지금 당장 거래할 때 이걸 막 분석해서 거래하는 것보다 스마트 차트나 프리미엄 차트에 시그널 보고 아까 제가 했던 논리대로 그냥 그대로만 거래하시는 게 훨씬 더 빨리 거래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하려고 했다가 제가 말 못한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현물 위주로 제발 좀 거래하세요 라는 거예요. 현물 기준으로 최소 70%의 비중을 두고요, 많이 두면 90%를 뒀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상승장이 올해 내에 분명히 오긴 올 거예요. 자, 지금도 5월달은 제가 브리핑할 때 5월은 지금 양봉 마감입니다. 분명히 지금 여러분들 조정 반응 같은 거 많이 올랐어요. 자, 6월도 저희 3명의 프로가 다 동일하게 얘기하지만 6월도 또 오를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뭐 선물도 좋고 다 좋은데 현물을 갖고 있으면 일단 안전하잖아요. 내 마음이 푸근하고 뭐 청산 이런 개념하고 상관없어요. 가격이 떨어져도 내가 갖고 있는 코인 개수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처럼 비트코인의 지금 스코어 차트는 밑에 있단 말이에요. 빨간색보다. 자, 그러면 언제일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 현물을 갖고 있는데 그냥 쭉 올라가요. 안 떨어지고. 그럼 여러분들 손해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가 진짜 이렇게 탁 떨어져 버렸네? 그러면 현물 갖고 있는 분은 당장은 손실처럼 느껴지죠. 근데 만약에 내가 현물로 이렇게 코인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도 현물만 하시라고 주장은 하지만 말씀을 드리지만 선물도 조금씩 하시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확 떨어져서 3주차 와 왔구나 뭐 이런 이제 때가 한 번씩 오잖아요. 자주는 안 와도. 올 때 어떻게 하냐면 지금 요 현물을 갖다가 코인 마진으로 거래하는 데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XRP 기준이라고 하면 그죠? 현물만 갖고 있다가 확 떨어져 줬네?
그러면 당장은 나는 현물을 갖고 있고 시세는 떨어져서 내 자산은 마이너스인 것 같아도 갑자기 이 코인 M으로 딱 가가지고요. 레버리지 2나 3으로 딱 이제 코인 개수 늘리기로 딱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반등 나올 때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코인 개수가 만약에 10%가 올랐으면 코인 개수가 10%만큼 늘어나요. 그리고 시세가 10%만큼 또 늘어났죠. 그러면 코인이 10% 늘어가고 코인 개수가 10%가 늘어나면 가만히 갖고 있는 것보다 수익률이 훨씬 좋아져요. 그죠? 그래서 현물 위주로만 계속 하다가 당장은 내 금액이 뭐 줄어든 것 같고 이렇게 보여도 우리 코인 거래 이론칙 있죠. 산 금액을 이전하잖아요. 내가 1000만원치 샀다고 해서 1000만원을 내 자산으로 본 게 아니라 1000만원치 그래 당신이 샀는데 몇 개 샀어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제 10,000개 정도를 XRP를 샀다라고 하면 10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10,000개 가진 사람이야가 중요한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코인 개수 곱하기 시세잖아요. 얘를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물로만 L 뜰 때, 그죠? 현물로만 갖고 있다가 L 뜰 때 또는 S 뜨면 팔아. 어디서? 호야 라인에서 이것만 팔아서 조금 떨어져 주면 숏 방향에 익절될 때 우리는 사면 되잖아요. 그죠? 요렇게 사서 개수를 또 늘리다가 애매해. 근데 갖고 있었는데 나의 판단이 됐든 시세가 갑자기 전쟁이 났든 뭐가 됐든 확 떨어져 버렸네. 그때는 이 10,000개를 갖다가 이 코인마켓으로 옮겨가지고 롱 방향으로 딱 하면 개수도 늘어나요. 시세도 복구돼요. 그러면 내 자산은 빨리 불어나요. 예, 그래서 현물 위주로 하면 청산 개념이 없기 때문에 20%가 떨어지든 30%가 떨어지든 상관없어요. 차라리 더 많이 떨어지라 그래. 떨어지고 난 다음에 코인 마켓으로 가면 내가 보유한 코인 개수보다 무조건 개수가 늘어나겠죠. 이렇게 활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막 어떻게든 레버리지 얼마 써가지고 막 늘리려고 하지 말고 현물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그냥 여유롭게 지지장 찾아가지고요. 하다가 진짜 남들이 막 곡소리 날 때 있죠. 곡소리. 올 가을 되면 곡소리 또 많이 날 거예요. 제가 미리 말하지만 올 가을 되면 빠르게 보는 사람은 10월 달에 다시 불장이 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늦으면 내년 1월에 온다 그래요. 그럼 온다라는 건 그전에는 엄청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보다 리플 가격이, 비트코인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지금보다 훨씬 많이. 지금 우리가 뭐 1.8달러가 왔니 많이 뭐 이러지만 이거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현물 갖고 있으면 상관없어요. 난 개수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근데 선물해버리면 다 청산 나가고 코인 다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불장이 올 거기 때문에 이 현물로만 거래했다가 진짜 남들이 곡소리 나거나 3주 차트 막 이 하단 찍잖아요. 그때 코인 마켓으로 코인에 이동해서 코인 개수 늘리기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산은 진짜 팍팍 늘어날 거예요. 지금 막 그냥 아동바동 이거 하지 마시고 네, 현물 위주로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제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요? 네. 네. 계속 이제 선물도 해보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해되실 거니까 코인 개수 늘리기를 이렇게 활용하셔도 된다.